2020학년도 수능이 지난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있었죠.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었지만 수능을 앞두고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었고 비도 왔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능 당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오기도 했었죠. 올해 수능이 끝난 후에 일각에서는 지난해보다 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불수능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래서 포기하거나 재수를 미리부터 선택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물수능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사실 뭐 일부 상위권 또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중상위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채점을 한 재학생들,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상황도 있는데요. 지난해 워낙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그 재수생들의 경우는 1년 동안 사실은 재수를 결심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리 재수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딱 불수능 딱 보고 나서 본인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12월 1월부터 정시 지원을 포기한 채 재수에 돌입하는 그런 학생들도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좀 많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였는지 1년 동안 이 재수생들은 사실 수능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수시가 확대되면서 재학생들은 일단은 수시 모집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대비의 시간으로, 양적인 시간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재수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 평가도 약간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재수생들에게는 쉬웠다, 또 재학생들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채점을 해봤더니 가채점 결과가 생각보다는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 불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 조정이 되어서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떨어졌고, 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의 문항수가 줄어든 대신에 변별력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는 난이도, 그러니까 중난이도로 좀 맞춰졌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수능이었는데요. 영역별로 간단히 짚어보면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좀 어려웠어요 라는 거는 이제 독서 지문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또 작년처럼 국어가 까다로운 지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문 자체는 조금 난해한 지문이 한두 개 정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항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국어는 그냥 풀만했어요, 괜찮았어요 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대신에 수학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재학생들 경우에는 아예 수능 끝나고 가채점도 안 했다라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따라서 수능 성적이 12월 4일에 발표되는 거를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미 가채점 결과로 뭐 배치라든지 이런 가채점 상황에 따른 수능 난이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정확한 결과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상위권의 눈치 싸움이 올해도 역시나 그래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논술 또 면접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뭐 그 당일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 최상위권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능 이후에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능 최저를 내가 어느 정도 맞추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논술 시험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내가 봤더니 한두 개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잘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하나 정도는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 저 논술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보러 가야죠. 네. 괜히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내가 정말 완전하게 시험을 너무너무 못 봐서 정말 안 되겠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두 개 영역에서 약간 이게 잘하면은 뭐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중간에 걸린 그런 애매한 점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쨌든 시험에는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시 논술과 면접에 만전을 기해서 특히 이제 내가 최저는 맞출 수 있었으나 수능에서 좀 애매한 점수가 나올 것 같아. 정시 지원도 좀 애매한 선이 될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은 남아있는 수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재수생의 경우는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이 쉬웠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일부 그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자연계열 만점자가 이제 재수생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수능 응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능 응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정시 모집 인원은 상대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도 하향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수능을 보더라도 불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올해 수능 응시를 했었던 학생들은 즉 2020학년도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치러진 해부터 지금까지 가장 적은 인원이 응시를 했다라고 하죠. 54만 8,734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학생 지원자가 39만 4,024명이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한 5만 4천 명 정도 나머지는 이제 재수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응시생이 이것보다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교육부에서 추산한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올해보다 4만 7천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47만 9,376명이 응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은 사실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정시 계획안을 발표한 학교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15개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늘린다라는 공통적인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시 평균 선발 비율이 한 전체 모집 인원의 29.5% 정도, 거의 30%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는 이런 상황에서 재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재학생들은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재수생들은 정시 지원에 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모집 비율은 늘고 그 다음에 응시하는 재학생들의 수는 줄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죠? 그러나 조금 변수도 있어요. 2021학년도 내년의 수능은 사실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만약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출제 범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즉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 수능은요. 올해 발표에 의하면 11월 19일에 수능이 치러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19일에 치러진다고 하고 시험의 기본 방침은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 범위가 달라지죠.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2학년 학생들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됐었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능 개편은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부터이지만 내년에 2021학년도 수능은
과목별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학인데, 인문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학 나형에서는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가 되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수능을 응시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 즉 올해 생각보다 수능이 잘 안 나와서 나는 그냥 재수할 거 생각하고 올해 소신 상향을 그냥 정시해서 하겠어라는 마음을 지금 굳히고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수능 응시를 할 때는 이렇게 범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사실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수학에서. 그러나 자연계 학생들에게서는 오히려 기하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의 재수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계, 인문계 학생들에 따라 안정 소신 상향 지원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